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압구정 쪽에서 남성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강의를 많이 해본 대학 교수도 아니고 그냥 단순한 병원을 하고 있는 저에게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선 창원 하면 서울에 있는 우리 젊은 애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경상남도 도청 소재지가 어디냐? 그러면 부산?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고등학교에서 잘 안 가르치는 거 봅니다. 해도 잘 모르는가? 근데 창원은 저는 옛날부터 알고 있었고, 창원은 우리나라의 그 경제 동력의 핵심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선생님들은 우리나라를 다 먹여 살려주신, 그 다음에 우리나라를 오늘에 있게 한 장본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한 번 감사드립니다. 처음에 이제 제가 이 사진이 좀 오래 걸릴 줄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진을 내보낼까 하다가,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단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이 사진을 내세우게 됐고, 또 두 번째 이 사진을 내세우게 된 원인은, 제가 전문 강사가 아니라서 오늘 강의가 별로 재미없을 수도 있고 조금 실수도 많이 있는데 많은 양해를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이 사진을 걸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 이쪽에서 또 저를 선택해서 좀 강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중년, 제게 원하시는 것이, 고혈압, 당뇨, 폐결핵, 이런 어떤 게 아닌,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 하시는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을 해서, 주제는 이거지만 소주제를 제가 정했습니다. 100세까지 오르가즘이 있는 재미있는 성생활로 우리가 소 타이틀을 잡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병원명이 유로진인데 사람들이 많이 문의를 하세요. 혹시 성함이 유지세요? 그러면 아닙니다. 저는 김씨입니다. 그러는데 원래 유로진의 뜻은 제가 전공이 산부인과 전문입니다. 그래서 산부인과를 한 13년 정도 했고, 그 다음에 13년 한 다음에 남성 성클리닉을 지금 올해 8년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부인과 진찰도 너무너무 많이 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나은 이런 수술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잘 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성이라는 게 남성만 있으면 되는 것도 아니고 여성만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남성, 여성을 아우를 수 있는 이름으로 해서 유로진이라고 이름을 짓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로 그러면은 비뇨기과, 남성 이런 뜻이고, 진 그러면 원래 자이네콜로지, 그래서 자인인데 유로자인 하기가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이라는 단어를 써서 유로진 이렇게 이름을 짓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상 남성 클리닉에서 많은 수술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수술했으면 좋겠다. 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남성들이 원하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이런 질문을 많이 받게 되는데, 제가 실상해 보면은 여성들이 원하는 부분이 약간씩 다르고, 그다음에 구조를 제가 조금 잘 알아서, 제가 이제 좀 더 잠깐 설명할 건데, 이런 수술들이 여성들한테 좀 이롭겠다 해서 막상 해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이로운 점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남성과 여성을 아는 그런 수술이 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생활이 인생에서 어느 정도 비중일까요? 제가 이렇게 다른 분들한테 물어보면은, 성생활 무척 중요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중요한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퍼센트를 정했어요. 몇 퍼센트 정도 중요한가. 그래서 잠시 이런 생각 가지고 사시는 분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 우리 선생님은 성생활이 인생에 있어서 어느 정도 중요하세요? 퍼센테이지로 본다면? 네. 오, 60%요? 그리고 또 혹시, 우리 선생님은요? 85%요? 와. 아니요. 우리 진해의 여성분들은 정말 행복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한 6년 전에 수술을 하는데, 저는 수술하다가 환자들하고 대화를 많이 합니다.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다가, 성생활이 우리 인생에 있어 어느 정도 중요할까 하는 그런 대화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환자분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 성생활이 선생님은 어느 정도 중요하세요? 그래서요. 저도 이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보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 인생에 있어서 20%에서 30% 정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그분이 막 비난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냐고. 그게 인생 아니다고. 그래서 그럼 선생님 몇 프로인데요? 그랬더니 당연히 90% 이상이죠.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은 나머지 10%가 친구 관계, 직장, 모든 관계가 다 10%밖에 안 된다고요? 그랬더니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는 이분한테 정말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남성수를 하러 오셨지 생각하고 이제 오신 분들한테 다 물어봤어요. 이제 그 다음부터 그래서 선생님은 몇 프로 중요합니까? 그러면 되게 한 60%, 70%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는 내가 왜 성생활이 그렇게 중요하지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 제 그 여동생이 그 경제계 쪽에서 있어요. 그래서 걔하고 이제 술 먹을 기회가 있었어요. 유서방, 너는 성생활이 얼마나 중요하냐고 그랬더니 한 20% 정도 된 것 같은데요. 나보다 아주 잘 올라가긴 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 사람마다 차별이 참 많구나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하루 이제 와이프한테 물어봤죠. 와이프, 여자들은 성생활이 얼마나 중요해? 물어봤더니 여자들은 그거 없어도 돼.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그랬더니 여자들은 친구들끼리 만나서 놀아도 얼마나 재밌는데 이렇게 쪼잘쪼잘하면 금방 하루 간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여자들은 그 성적 리비도 에너지가 입에 있구나. 농담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보면은 성이 차지하는 인생의 비중들이 보면은 개인의 상황이 있겠지만 너무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혹시 나도 내가 20% 30%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아온 게 아닌가, 어떤 중요한 포인트를 잃고 살아왔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100세 시대입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 때는요 18세 25세 그 다음에 2조 말 때까지만 하더라도요 45세 47세 그렇게밖에 못 살았습니다. 우리 인간 수명이. 그래서 옛날에는 환갑하면은 마을잔치를 해줬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80세입니다. 그리고, 옥스퍼드 대학 블레모 교수는 120세까지 2050년이 되면 산다고 합니다. 이것은, 믿기 싫지만은 거의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 저면 100세는 살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원시시대 때부터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폐경입니다. 갱년기. 여성은 급격하게 오고 남성은 서서히 오지만은 50세를 전후로 해서 갱년기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세를 기준으로 한다면 50년을 갱년기 상태로 살아야 한다는 이 문제가 대두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100세까지인데 언제까지 성생활을 할 것인가?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우리가 갱년기가 50세니까 50살까지만 성생활을 하시겠다. 한 분도 안 계시네요. 그러면 나는 100살이 넘으면 성생활을
안 하겠다. 오! 정말이세요? 딱 한 분밖에 안 계시고, 나머지는 대부분 100살 넘어도 그러면 생생활을 하시겠다는 이야기네요. 옛날 임금님들은 늙으면은 어떻게 생생을 했을까요? 이제 기력이 쇠해가지고 정말 이제 힘이 없어요. 근데 이분이 여성 상인을 할 수 없잖아요. 임금님인데. 그래서, 임금님이 상의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궁녀들이 임금님을 들고 들었다 놨다 했답니다. 조금 부정확한 이야기인데요. 그러듯이 인간은 한 줌의 기력만 있어도 죽을 때까지 섹스를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50, 60, 70으로 가면서 발기부전이 이제 문제가 되잖아요. 발기가 안 돼요. 발기가 안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50세 때는 주로 죄송합니다. 약, 60세는 주사, 70세는 보형물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의 나이에 따른 어떤 성생활을 못한다 하는 것은 이미 의학적으로 극복이 된 것 같습니다. 제일 많이 고령으로서 이제 발기부전 수술하신 분은 광주에서 제가 이제 수술을 하신 분인데, 2012년도에 하셨는데, 이분이 80세인데, 내가 혹시 들이댈까봐 좀 낮췄는데, 80세가 훨씬 넘으신 분이에요. 넘으신 분인데, 내가 차트를 찾아가지고 그분한테 나이를 그냥 정확히 알아보려고 했더니, 그분이 전화번호가 바뀌셨더라고요. 그래서 못 알아봤는데 80세로 팽창형 보형물 수술을 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이분한테 좀 위험하잖아요. 너무 고령이라서. 근데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근데 가족들 다 오셨어요. 자식도 오시고 며느리도 오시고. 그래서 수술하는데 위험해서 조금 너무 위험합니다.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했더니 할아버지께서 목숨을 거시겠대요. 그래서 할아버지 갑자기 할머니가 이쁘셨나요? 그랬더니 할머니 없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할아버지 애인 생기셨구나 그랬더니 말을 못 하시는 거예요. 할아버지한테 애인이 생기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걸리신 겁니다. 수술하고 오셨는데 나이에 관계없이 이제 성생활은 돼야 된다는 단적인 예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성생활 하는데 어떤 의의가 있을까요? 자손을 낳는 거, 물론 중요하죠. 근데 요즘에는 자손 1명, 2명 나면, 그래서 한두 번 끝나고 나면은 성생활은 이제 자손 번식이라는 거 우리한테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와이프한테 물어보니까 사랑의 느낌, 또 관계 유지, 정신적 교감, 이런 것도 물론 굉장히 성생활에서 중요하죠. 그리고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게 파트너에 대한 배려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 때문에 성생활을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수술하면서 환자들하고 겪으면서 했던 분들은 척수장애 있으신 분들이 수술을 많이 하세요. 근데 그분은 발기도 물론 안 되지만 느낌도 없습니다. 근데 이분이 수술하러 오세요. 많이 하세요. 단체에서도 오시고. 근데 이분들은 본인이 어떤 느낌을 갖자, 재미를 갖자는 건 아니시고 사모님에 대한 배려이신 것 같습니다. 근데 내가 옆에다 보험해 주자는 것은 보험이 안 돼가지고요. 수술비가 비싼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주 환자분이신데 이분이 12년 만에 깨어나셨어요. 근데 3개월 만에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엔조이 즐기기 위해서 오셨는 것 같다 했더니 그분하고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데 그분 옆에서 12년을 수발해 주신 사모님이 계신 거예요. 근데 12년 만에 딱 깨어났으니까 갑자기 세상에다 늙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 대한 배려를 하기 위해서 오신 걸 보고 이 성생활이라는 게 참 중요하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남성수를 하러 오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보면은요, 이제 수면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수면을 하면은 막 수면 중에 그러십니다. 우리 마누라는 내가 말이야 얼마나 이렇게 노력하는지 모를 거야. 막 이렇게 하시는 분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배려 부분도 참 많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의의가 참 중요하고 예? 정말 중요한지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그 엔조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너무 엔조이 그러면 조금 좀 낮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피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우리가 섹스하는 많은 원인이 이 엔조이를 빼면은 의의가 있을까요? 오래오래 지속하고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한 달 뒤도 하고 두 달 뒤도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중요한 개념이 엔조이 같습니다. 근데 이 엔조이의 핵심은 뭐냐면 오르가즘입니다. 오르가즘.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그랬죠. 100세까지 오르가즘 있는 만족스러운 성생활. 이게 이제 주제인데 이 오르가즘이 정말 그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더니 오르가즘 이시 섹스를 하는 그 동물들이요. 봤더니 이 보노보 원숭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보노보 원숭이하고 인간을 빼고는 오르가즘은 느끼겠죠. 근데 엔조이를 하는 섹스를 하는 동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 하느님이 주신 축복이다. 오르가즘, 엔조이라는 거. 그렇게 엔조이가 참 중요해요. 그리고 최근 여성들이 참 표현이 자유롭습니다. 합니다. 당당합니다. 서울에서 압구정에서 진료를 하는데 부인께서 남편을 모시고 왔어요. 남편이 오기 싫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 남편은 비뇨기과 가자니까 따라왔는데 우리가 이제 비뇨기과 중에서 남성을 전문으로 하는 비뇨기과잖아요. 그래서 그걸 아시고는 막 짜증을 내시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데로 와야 되냐고 막 짜증을 내시는데 결국에는 조금 보니까 싸우시다가 이제 그냥 가셨거든요. 그래서 가시고 나서 이제 내가 생각한 게 요즘에는 참 이렇게 우리 물건이 흔하잖아요. 기계도 요즘에는 고쳐 쓰려는 게 없잖아요. 다 그냥 바꾸지. 그래서 참 사모님이 정말 좋으신 분인데 그 뜻을 몰라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의 표현이 굉장히 자유스러워졌다. 그래서 곧 뭐냐면 저도 아들만 둘인데 남자들이 조금 이제 위기가 오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노화를 겪게 되면 어떤 신체적인 반응이 있게 되냐 그러면요. 남성 호르몬이 물론 감소합니다. 30세부터 1년에 1%씩 감소합니다. 그래서 40세가 되면은 정액량이 감소합니다. 대개 40대 중반 정도 되면은, 그리고 이제 50살 전후가 오게 되면은요, 발기력이 이제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물론 성욕도 감소하게 되고요. 모든 것이 다 감소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생활을 할 때 그 만족도는 어떨까요? 네, 아까 전에 말씀드린 만족스러운 성생활이라고 그랬잖아요. 만족도가 감소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네? 그렇습니까? 근데 남성들은요, 저도 나이가 50대, 이제 54입니다. 한국 나이로 54인데, 40대 중반부터 사정량이 많이 줄었어요. 남성은 오르가즘이 다 사정에서 느끼거든요. 근데, 양이 확 줄으니까 굉장히 좀 불쾌합니다. 불편하고, 젊었을 때 느꼈던 감이 확 떨어지니까 참 힘듭니다. 그래서, 하여간 정액량 감소라는 것은 곧 남성들에서 오르가즘의 감소라고 남성들을 표현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모든 게 이런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그럼 우리 성적 만족도는 감소할까 해서요, 조사를 했어요. 나이와 성적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여기 보니까 글로벌 섹스 검사기관에서 했는데요. 남성을 봤더니 30대도 마찬가지입니다. 60% 정도 쭉 되고요. 여성을 봤더니 60%에서 52% 정도. 이거 보면은요, 나이가 70대, 나이가 증가하면서도 만족도가 그렇게 감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성이 보면은 조금 남성보다 낮은 건 사실인데 큰 차이는 없죠. 근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여성들은 이 성적 리비도가 입에 조금 있어서 농담입니다. 근데 미국에서 60세 이상의 성적 만족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64%에서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낳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아는 거하고 틀리잖아요. 나이를 먹으면서 성적 만족도가 떨어질 것이다. 물론 그렇습니다. 신체적인 성적인 능력, 그다음에 느끼는 강도는 당연히 떨어집니다. 근데 떨어지지 않는 게, 왜 그러면 떨어지지 않을까요? 그러면요, 내 스스로가 약간은, 이제 내가 좀, 원하는 기대치가 좀 낮다는 겁니다. 기대치가 낮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보는 만족도는 절대적으로 낮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00세를 가든 80세를 가든 70세를 가든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끝내 붙어야 되는 이런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100세까지 오르가즘을 느끼면서 만족감을 느끼는 성생활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그 장애 요인들이 있어요. 이제 그 장애 요인들을 보니까 남성에서는 발기부전이 이제 이걸 안 겪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다 겪어야 될 것 같은데 발기부전은 그런데 어느 정도 해결이 돼 있어요. 아까 지금 말씀드렸지만은 발기부전 수술을 하면은 끝까지 자기 원치 않던 발기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해결이 돼 있는데 또 사정량의 감소 이 부분도 남성들의 그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중요한 요인이죠. 그리고 이제 나이하고도 관계도 있고 관계가 없을 수도 있지만 이 조루와 지루 그다음에 음경에서 이 부분도 참 남성이 갖고 있는 남성이라면은 참 어려운 우리가 좀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성은 오르가즘 없는 게 가장 큰 문제죠. 그래서 이 장애 요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한번 구체적으로 조금씩 강론에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은 폐경이 되면은 여성은 그 생식력만 없어지는 거지 성적 능력이랄지 그다음에 오르가즘이랄지 이런 것들은 큰 관계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전에 보셨지만은 아까 전에 똑같은 사진인데요. 지금 우리 이 발기부전 세조각형 발기부전, 팽창형 발기부전을 수술하는 하는 장면입니다. 여기는 미국에서 온 닥터 알런이고요. 여기는 지금 저랑 같이 근무하는 비뇨기과 선생님입니다. 이분은 원래 연세대학교 의대 다니다가요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다시 공부해서 서울대학교 근데 제가 보면은 서울대 의대 나오신 분들은 보면은 조금 까칠해요. 근데 성격이 되게 좋고 두리뭉실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참 좋은 파트너를 만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기부전은 저도 이제 조금씩 느끼고 있는데 흐물거려요. 처음에 좀 흐물거리고요. 부부 생활을 하다가 좀 죽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발기가 안 되겠죠. 이런 것이 한 4번 중에서 한 번 일어나면 우리가 발기부전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나는 잘하는데 가끔 안 될 수 있지만 나는 괜찮아 그러지만은 이제 조금 약해지는 단계가 시작됐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발기부전을 빈도를 보면은 70세 때 이제 나이가 들면서 점점 발기부전이 늘죠. 70세 때 41%. 거꾸로 생각하면요, 60%는 정상적인 70세 때도 발기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점점점 늘기는 하지만은요. 그래서 생각보다 70세 간다 하더라도요, 그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다. 발기부전의 이제 원인을 보면 내가 발기부전 하는 이유가요. 이게 발기부전은 남성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가장 힘들게 하는 구성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설명을 자세히 하겠습니다. 발기부전 원인을 보면은 심리적인 부분과 이제 신체적인 부분이 있겠습니다. 심리적인 부분은 요즘에 20대, 30대가요, 은근히 많이 옵니다. 발기 안 된다고. 고민이 막 쌓여있죠. 물론 우리 60대, 70대도 물론이지만은 이런 거 심리적인 거기 때문에 약이나 주사로 해서 한번 만족스러운 성산하면 되게 좋아집니다. 신체적인 것은 이제 제일 많은 게 무서운 게 당뇨병이죠. 제일 마지막에 내가 강조하는데 우리가 이제 고혈압, 당뇨 이런 것들 만성질환을 꼭 관리를 하고 조절을 해야 되는 이유가 이 만성질환이 있을 때 발기부전이 굉장히 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다른 것도 있지만은 또 은근히 발기가 좀 안 되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요. 본인이 드시고 있는 약이 25%나 됩니다. 그래서 약을 한번 끊어보시고요. 또 끊었는데도 잘 된다 그러면 내과나 다니는 병원에 가셔서 발기 장애가 없는 약으로 한번 바꿔주시는 것이 좋은 일 같습니다. 이제 발기부전 진단은 물론 뭐 만져보고 피검사도 하고 초음파도 하고 이제 발기를 직접 시켜봅니다. 이런 과정을 겪게 되는데요. 뭐 초음파 검사는 물론 이렇게 고환도 볼 수 있고요. 발기시키는 해면체 구조물도 다 볼 수 있고요. 그쪽으로 들어가는 혈류량, 그다음에 이런 걸 다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증이 없고 뭐 가장 좋은 진단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면 중 남자들한테 아침에 일어날 때 발기가 되는 거, 이거 참 중요합니다. 그거 안 되면서 기분이 괜히 나빠지시고 우울해지고 그러시죠. 근데, 수면 중에 이제 페니스에다가 이걸 끼워 넣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잠잘 때 한 3-4번 정도 발기가 되는가, 이걸 보는 게 이제 새벽 발기를 조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전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잖아요. 새벽 발기가 안 되는 사람한테는 돈도 빌려주지 마라. 그 말 다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의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요, 어떤 고혈압, 당뇨, 이런 혈관성 질환들, 건강 상태가 어느 정도 나빠질 때까지는 새벽발기가 됩니다. 근데 새벽발기가 안 되면, 안 된다는 건 뭐냐면, 이런 질환들이 굉장히 심해졌다. 그래서 그분은 언제든지, 건강에 의해서, 꽤 심각한 사태를 맞을 수 있다. 그런 분들한테 돈 빌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새벽발기가 안 된다 그러면, 내가 상당히 많이 진행됐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먹는 약도 물론 줘보지만은 주사로 발기부전을 이제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주사로 하는 방법은 첫째, 의욕하고 관계없어요. 그냥 주면은, 혈관만 괜찮다면 발기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발기가 되는 마지막의 검사 방법이 되겠어요. 그래서, 보통 한 2년 내지 3년 정도 발기를 못 해보셨다. 그렇게 갖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분들한테는 주사 용량을 쓸 때 제가 개인적으로는 많이 씁니다. 양을 한 번에. 그래가지고 이분이 발기가 딱 됐는데 막 2시간 가도 3시간 가도 4시간 가도 안 깔아지는 거 보고 지속발기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올 정도까지 양을 많이 씁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이제 그걸 해결해 주는 데서 굉장히 고통이 좀 따르지만은요, 몇 년 만에 한 번씩 발기됐다는 데서요, 막 기뻐서 펄쩍펄쩍 뜁니다. 와, 내가 막 발기가 됐어. 그래서 정말 자신감이 충만해가지고요, 나도 이제 뭔가 할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용기를 가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사하러 오실 때, 아침에 오시잖아요. 그러면은, 강하게 써서 해결까지 해주려면 5시간, 6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래도 한번 느낌을 한번 느껴보라고 강하게 써입니다. 근데 퇴근할 정도로 오시면요, 약하겠습니다. 왜냐면 퇴근을 너무 늦어지잖아요. 애들도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분이 약을 약하게 써서 충분한 발기를 못 보면요, 실망이 또 대단하세요. 내가 약까지 써도 안 되는구나. 그래서 발기부전 검사하실 때는 오전에 오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발기부전의 치료로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른 것 다 있지만은 발기약, 발기주사, 응경보형물 삽입술 이런 것이 지금 주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 줄기세포를 이용해서요, 이제 이런 약을 안 쓰더라도 근본적으로 좀 좋아지는 방법이 있을까 하고 했는데 아직 연구 효과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조금 더 발전이 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첫째, 남성 호르몬 치료 저도 많이 권하고 있고요. 받고 계신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남성 호르몬은 보통 한 40세 이후부터 사용을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약도 있고 그런데 주사 2가지밖에 없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맞는 거, 3개월에 한 번 맞는 거. 그래서 이 약을 썼을 때 성욕이랄지 발기부전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많이 있을 것 같죠? 호르몬이 떨어져서 폐경도 오고 그랬으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몸 각 부분이 다 늙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써보면은 보통 한 30% 정도밖에 효과가 없습니다. 교과서나 회사에서는 50%, 60% 효과가 있다고 그러는데 실적으로 제가 써보면 한 30% 정도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부가적인 효과라면은 좀 갱년기가 오면서 우울하다,
짜증이 많다 하는 분들 맞으시면요, 많이 없어집니다. 이런 느낌이 많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사업하시는 분들, 내가 왜 요즘에 이렇게 의욕이 없을까? 막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의욕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배가 나오고 그러는데, 복부, 근력이 약해지고요. 내장 지방이 차게 됩니다. 남성 호르몬이 줄게 되면 그래서 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걸 저도 들어가게 하려고요. 몇 개월간 열심히 운동을 했는데 절대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남성 호르몬을 저도 맞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성 호르몬을 맞으면서요, 몇 개월 근무하면 배가 싹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경구형 발기부전 유발제인데 정말 인간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리고 그다음에 인간한테 행복을 준 약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도 사용하고 있는데요. 필름형으로 된 것을 입에다 딱 넣었더니 달짝지근하면서요. 강하게 발기가 되고, 또 그 다음날 아침에 딱 일어나는데요. 아침에 못 느껴봤던 게 딱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참 좋은 약이구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좋은 약도 못 쓰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작용이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주사를 써야 됩니다. 주사는 장점이 있습니다. 페니스에다가 정말 극미량만을 집어넣었기 때문에요. 저희 간 이식하신 분이랄지 신장 이식하신 분도 쓰는데 정말 부작용 없이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사는 우리가 보통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를 강제 발기를 시킵니다. 그래서 발기부전 환자들한테 이 주사제를 주어봤더니 옛날에 조루가 있었던 분들이 조루가 없어진 거예요. 많이. 어느 정도에서 한 반에서. 그래서 요즘에는 그냥 젊은 분들도 간혹 조루가 굉장히 심한 경우에도 이 주사를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루와 같이 발기부전이 오신 분들한테 참 좋은 선택 아닌가 해서, 물론 약도 써보지만 이것도 한 번씩 써보기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봤지만은 지금 일반 주사기를 이용해서 자기 몸에다 주사를 넣을 수 있는 분이 많지 않아요. 저도 얼마 전에 예방접종을 넣었는데 제가 제 손으로 탁 놓는데요. 이거 탁 찔렀더니 봤더니 1cm 들어가는 거예요. 예방접종을 주사가요. 그래서 자기 몸에다 놓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요즘에는 지금 자동 주사기를 이용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이 약을 이 자동 주사기에다 이렇게 넣습니다. 병원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이 용량을 더 조절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락이 걸려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락을 이제 풀어가지고 주사를 딱 합니다. 그래서 락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요, 좀 사모님 앞에서 하기가 좀 쪽팔리잖아요. 그래서 이 포켓에다 딱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얼른 화장실 가서 탁 넣고요, 한 1-2분만 있다가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출혈이 될까 봐서 주사 바늘자리를 지긋하게 눌러주고 있으면 5분 있으면 발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용량에 따라서 발기력이 사람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용량 조절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용량 해가지고 쓰시면은 물론 약을 못 쓰신 분은 이 주사제를 사용하면은 참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주사제가 안 듣잖아요. 그러면 발기시킬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그때는 이제 수술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진공 펌프가 있습니다. 보면 이 펌프, 페니스에다가 이걸 삽입을 하고요, 진공을 시키면은 피가 이쪽으로, 은경 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비용은 뭐 한 5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렴하면서도 만족도가 꽤 있습니다. 단점이라면 좀 흐물거려요. 너무 강직도가 조금 약한 게 흠입니다. 그래서 먹는 약이나 주사제를 같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옥링인데 요즘에 보면은 뭐 인터넷에서 보면은 뭐 강화한다고 이렇게 팔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실은 조루가 좀 있어서 이게 항상 보면 약해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써봤는데, 뭐, 강한 남성이라면 다 남자들의 로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누구나 한 번 정도씩은 뭐 생각해보고, 사보고, 써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수원에서 환자분인데, 이 링을 끼시고 7년 동안 끼신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딱 끼워놓고 원래 꼬치가 줄어들면은 빼야 되는데 안 빼니까요. 계속 어느 정도 발기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꼬치가요, 많이 커졌어요. 많이 커지셔가지고, 내가 봐도 그냥 놀랄 정도로, 대물이세요. 그래서, 아니, 이거 안 빼고 이렇게 7년 끼셨습니까? 혹시 조금 피가 안 통할 정도로 꽉 끼었으면은, 그 부작용으로 꼬치를 잘라야 되잖아요, 썩어서. 근데 이분은 정확하게 그 사이즈가 어떤 게 잘 맞는 게 끼어졌는가, 확대 효과까지 어마어마하게 확대가 되셨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끼시기 전하고 끼고 난 뒤하고 어때요? 그랬더니, 참 좋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방법 쓰시다가 잘못하시면 꼬치 자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약물까지 주사까지 쓰고 안 되면 수술요법입니다. 요즘에 보면 팽창형 보형물 삽입술, 뭐 우리가 말하는 자동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보면은 왜 세 조각이냐 그러면 이게 이제 그 해면체 페니스로 이게 들어가게 되고요. 여기에 이제 물이 담겨 있습니다. 리저버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물이 들어있는데 펌프질을 뻥뻥뻥 하면은 여기에 들어있던 물이 이렇게 들어가서 발기가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단점이라면 고장이 좀 잦고요. 고장이 좀 잦고 어느 한쪽만 고장이 나도 작동을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비용이 고가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이게 흐물거리죠. 흐물거리고 지금 이게 지금 발기를 뺀 상태입니다. 장점이라면요 생리적입니다. 가장 우리가 본인의 발기하고 비슷한 그런 발기 효과를 냅니다. 그래서 지금 흐물거리는 느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물이 담겨 있죠. 그래서 이것은 페니스에 들어가게 되고요. 이것은 음낭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복부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펌프를 하게 되면 이렇게 발기가 됩니다. 그래서 원하는 강직도도 조절할 수 있어요. 본인이 원하는 강직도를 할 때까지 물을 팍팍 집어내면은 강한 발기력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또 장점이라면 길이가 줄어들지 않아요. 수동형은 보통 한 5mm에서 1cm 정도 줄어듭니다. 크기가. 근데 이것은 줄어들지 않은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언젠가는 이걸 장착하게 될 겁니다. 누구나 피해갈 수 없으니까요. 굉장히 자연스럽고, 거의 원래 본인과하고 비슷한 그런 느낌을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수동형입니다. 굴곡형인데, 항상 이걸 이 두 개를 갖다가 이 해면체에다 끼워넣게 되기 때문에 항상 24시간 발기가 돼 있는 상태겠죠. 그래서 평소 때는 아래로 꺾어 놓고요. 이게 보면 이게 꺾어지죠. 꺾어 놓게 되고, 되는데, 이것도 해보시면은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기부전 보형물 삽입술을 보면은 아까 말했지 팽창형, 비팽창이 있고요. 수술 후 사정이나 오르가즘은 수술 전과 거의 동일합니다. 그리고 만족도는 90% 정도 된다는데, 이 본인과하고 생각하면 본인과보다는 정말 못합니다. 본인 것이 최고입니다. 근데 왜 90%가 나올까요? 같이 말했지만은 나는 발기가 안 됐는데 발기만 돼도 된다는 그런 기대치가 낮기 때문에 거기에 비하면은 효과가 만족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나 조루가 있는데 젊은 분이 오셨어요. 나 조루 때문에 나 미치겠다. 이거 수술해달래요. 항상 할 수 있으니까. 원한 만큼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약 먹다가 주사 맞다가 그게 불편하다고 수술해달라는 분이 있는데 본인의 발기, 어떤 약을 쓰든 주사를 쓰든 본인의 발기하고 이런 기계를 쓴 거하고 만족도, 절대적인 만족도를 보면은 너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후에 쓰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루와 지루인데요.
이게 한 20, 30% 정도에서 조루를 가지고 있고 지루는 한 4% 정도 있는데 없는 분들은 정말 행복한 거죠. 신이 태어나서 주신 선물인데 이게 있으면 참 고통스럽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저도 있어가지고 항상 많은 방법을 다 써봤습니다. 써보고 하는데 참 고통스러운 것 중에 한 가지입니다. 없는 분들은 너무너무 행복하죠. 조루는 대개 2분 이내에 사정을 하는 경우를 이제 말합니다. 근데 대부분은 1분 이내 사정하시고요. 정말 심하신 분은 삽입 한 번 반틈 이런 상태에서 사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정말 고통스럽죠. 근데요, 참 신기하게 손으로 자위할 때는 사정이 조루가 없어요. 심리적인 부분이 정말 강합니다. 보통 빈도는 20, 30% 정도 되는데 그리고 조루 원인을 보면은 가끔 한 달에 한 번 정도 한다 그러면은요, 조루가 있습니다. 다 조루가 됩니다. 그래서 가끔 하시는 분들은 내가 조루 생겼어 이런 생각 안 하셔도 되고 2번, 3번 하시면 다시 원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조루의 원인으로서는 아까 말했던 심리적인 부분이 반틈, 그다음에 예민해서 오는 경우가 한 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믹스 타입으로 많이 오는데 조루가 있는 분들의 심리 상태는요 정말 힘들어요. 이번에는 정말 내가 잘해야지 하고 딱 도전합니다. 그랬다가요, 역시 또 실망하고요. 실망했다고 안 되는 거 아니잖아요. 또 도전합니다. 또 실망합니다. 또 도전 실망. 하고 나중에는요, 이제 자포자기에 빠지게 되는데, 이게 자포자기 포기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또 도전하고 그러는데,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 파트너께서, 해불면 그 남편은 영원히 이제 참 힘들어지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근데, 하여간 심리적인 부분으로 처리를 하려면, 치료를 하려고 그러면, 참 사모님의 부단한 노력, 그 다음에 따뜻한 애정,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루 치료는,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저도 다 해봤거든요. 수술만 빼고. 근데 행동요법으로 해서 하다가 스톱하고, 그 다음에 하다가 스톱하다가 다시 꽉 쥐었다 하면은 없어진다고 그러는데, 많은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프릴리즈라는 조루 치료제가 나왔습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처방을 해가는데, 효과를 보시는 분은 바짝, 정말 좋아하십니다. 근데, 저도 먹어봤더니 효과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효과가, 있는 분과 없는 분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에 쓰던 방법입니다. 이런 이야기 나오게. 마취 연고제를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콘돔에다가 마취 연고를 좀 넣고, 한 20분 묶었다가, 이제, 씻고 나서 부부 생활을 하는 건데, 감이 전혀 없어가지고, 힘들죠. 힘든데, 나중에 부부 생활을 쭉 하다가 보면은 이제 감이 오면서, 사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정말, 이거 시대 뿅 가신 분은 너무 좋아하십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발기주사가 50% 정도에서 조루에 효과가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최근에 배부신경 차단술인데, 아직까지는 효과가 가장 좋습니다. 근데, 한 30%에서 40% 정도는 효과가 좀 미약해서, 완전한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확대를 해서 보면, 두꺼운 콘돔을 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조루가 이제 많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에다가, 셀리텍스라고 녹지 않는 제품을 가지고 확대를 했는데, 몇 분이, 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모님께서 오르가즘을 하셨다고 너무너무 좋아서 발짝발짝 뛰는데, 조루가 있는 분들은 피할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한 번씩 여러 가지를 해보면서 하면은 많이 됩니다. 그리고 저도 조루가 있었는데 몇 가지 방법을 써봤어요. 그래서 지금도 사용하고 있고, 오늘은 와이프하고 너무 해피한 날이다. 이 현대는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쩌다 한 번씩 내가 강하게 해줘야 할 필요가 있을 때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기 그 심리 상태하고 잘 맞아야겠죠. 지루는 한 4% 정도 됐는데요. 나는 지루 환자를 되게 부러워했어요. 환자들이 오면 와, 한번은 지루 환자들하고 이야기하면요, 지루 환자는 조루가 부럽다는 거예요. 막 서로 부럽다고 막 하는데, 지루 환자들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되게 처음에는 사모님을 완전히 그 오르가즘을 느끼게 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사모님이. 근데 사모님께서 이 사정을 못 한다는 거 알면요, 그다음부터 기분이 확 나빠져가지고 짜증, 진짜 왕짜증이 나면서요, 부부에게 막 많은 싸움이 원인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부부 생활을 할 때 자기 만족을 위해서 부부 생활을 합니다. 근데 많은 부분이 파트너에 대한 배려, 파트너 오르가즘을 만족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남편이 사정을 원한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짜증이 나서요, 굉장히 남자도 고통스럽고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치료 방법이 특별하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외소증입니다. 외소증은 성기 크기가 어느 정도 한계 있을까 보면은요, 정말 극단적으로 적은 경우도 있고 극단적으로 큰 경우가 있고, 정말 성기 크기는 남녀의 우리 얼굴이 다 다르듯이 크기, 모양, 형태 다 다릅니다. 그래서 한국 남성들의 평균 페니스 크기를 보면요, 한 12 내지 13cm 정도입니다. 13cm 정도고, 응경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은 크기에 대해서 심리적인 측면이 참 강해요. 보면은 적으신 분들이 이제 와서 허세하는 거 보면은 자기는 옛날에, 지금은 이제 다 집에서 하지만 옛날에 보면은 나는 목욕탕 가서 이제까지 한 번도 중앙에서 못 해봤다. 항상 가면은 쪽 구석대에 가서 목욕하다가 얼른 나와서 누가 볼까 봐 이렇게 왔다는 분들이 참 많고요. 목욕탕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자기는 정말 그렇게 평생 이랬기 때문에 이 성기 치우고 싶은 욕망이 왜 생겼냐 했더니 목욕탕 가서 대자로 이렇게 누워서 남자들 자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분도 물론 있어요. 그리고 수술하시러 오신 분 중에서요, 15cm예요. 15cm면 적을 것 같은데 굉장히 크거든요. 15cm면. 그래서 내가 그분이 확대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선생님 확대하실 필요 없겠는데요, 왜 오셨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적대. 아니, 크세요. 상위 10%에 속하시는 정말 크신 분입니다. 근데 나한테 자기를 만족시켜 주려고 거짓말이라고 끝끝내만 우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큰 분인데 확대를 했죠. 그랬더니 좋아가지고 가셨는데요. 확대 부분이 꼭 물리적으로 커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이 자기가 적다고 생각하는 그 심리를 치료하는 그 부분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한마디 말하면은 자신감을 획득하는 거죠. 나는 그래. 나는 이런 어떤 자신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몇몇 분들이 이혼하시고 그날 바로 오셔가지고 이 세상에서 가장 크게 해달라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이게 그 이혼의 원인이 이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근데 저 중에 한 분인데 정관수술하고 오셨어요. 근데 정관수술 하면 진짜 하고 나서 하는데 봤더니 너무너무 이만해요. 꽃이. 그래서 난, 내가 이제 선생님, 진짜 평생 너무 힘들게 사셨네요. 얼마나 괴로우셨을까. 막 했는데, 뭔 소리요? 당당하세요. 그냥 뭐 때문에 너무너무 당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봤더니, 이분은 고추 사이즈 한 개 없이 사모님이 100% 오르가즘을 느끼시는 거예요. 당당합니다. 이 사이즈 크기. 얼마나 심리적인 요소가 중요한지. 근데 여기서 보면은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요, 이겁니다. 한국 다닐 것 같은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부부간에서. 이게 있으면요, 남사 자존심, 크기,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천에서 한 분이 오셨는데요. 그분이 처음에는 발기관대하고 오셨어요. 발기관대하고 오셔가지고, 오셔갖고 발기약 대충 조절해갖고 딱 드렸는데요. 나중에 이제 우리 간호사가 원장님 발기됐습니다 하고 가서 봤더니요, 그분이 다리가 3개예요. 우와, 내가요, 20cm짜리입니다. 그분 페니스를 잡고요, 감탄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큰 페니스도 있구나. 정말 이렇게 큰 페니스가 있구나. 그래서 선생님 저루 있으셨어요? 그랬더니 없었대요. 이렇게 큰 대물에 저루가 없었다면 신인의 정말 축복을 받으셨구나. 이렇게 했더니 그분은 이렇게 딱 재면은 배꼽까지 옵니다. 되게 우리 보면 배꼽하고 페니스 중간 정도 오거든요. 보통 페니스들이. 근데 이거는 배꼽까지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감탄을 했는데 그분한테 정말 행복하시겠어요? 그랬더니 행복하지가 않대요. 대물인데. 왜 그냐 했더니 너무 페니스가 크셔가지고요. 사모님이 아파하세요. 못 받아줘요. 본인도 항상 찍찍찍찍만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만족이 없으셔서 그래서 너무 큰 것도 좋지 않고 너무 크다고 좋은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좋겠구나. 맞게. 이게 부부궁합이라는 게 여기서 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분은요, 꿀을 키우시는 분인데 고추가 정말 컸어요. 너무너무 크셔가지고 했더니 계속 봉침을 거기다 계속 놓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커졌어요. 그래서 와 했더니 선생님 어떠세요? 그랬더니 너무 좋대요. 그렇잖아. 그런데 한 봉침으로 한 2만 개 정도 맞으면 시간만 남았다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봉침을 맞으면 염증이 생기잖아요. 염증이 생기고 하고 계속 놓다 보니까 굳어가지고요. 우리 원래 고추는 지방이 없습니다. 종이처럼 얇아요. 피부가. 이분 피부는요, 여기 볼같이 두꺼워졌어요. 그래서, 참 대단하신, 그래서 저도 봉침을 한번 써볼까 생각을 했는데 2만 방이 남아있었답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하다 보면은,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요. 나한테 꼭, 선생님 수술하셨어요? 그래요. 나 잘했거든요. 그래서, 와이프한테, 조루도 있고, 그래서, 와이프한테, 와이프, 나 수술할까? 그랬더니, 와이프가, 자기를 정말 만족한, 전혀 그럴 필요 없어. 나는 너무너무 만족해. 너무너무 행복해. 막 그런 거예요. 근데 내가 보면은, 만족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은데, 만족하다가 하는 거예요. 남편 물건이 좋아지고, 세지는 건 좋은데, 대부분 사모님들은, 이 남자가 어디다 쓰려고, 어디다 써먹으려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되게 좀 반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애인 관계에 있는 분들은요, 애인이랑 같이 오시면 애인들이 돈 많이 대줍니다. 그래서 A는 강한 남성이 좋고 V는 강한 게 좋지만 너한테 혹시 써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좀 반대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있는 모 원장님은요, 본인이 이제 저도 그러잖아요. 제가 수술하면 너무 잘 못 믿잖아요. 그래서 본인 고추에다가 직접 앉아서요, 간호사 옆에서 어시스트라고 수술하신 분이 있어요. 3번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땠어요? 그러면 좋긴 좋다고 그러는데, 이게 또 좋은 분도 있고 나쁜 분도 있지만은 이런 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되게 수술하신 남성 선생님들이 쟤에 대한 그게 해주세요. 근데 우리 집 사람 모르게 해주세요. 그래요. 아니 선생님, 어떻게 사모님이 그렇게 여자한테 둔감하지 않습니다. 다 압니다. 조금만 해도. 그래도 쟤에 대한 그게 해주는데 둔감하게 해달래요. 그래서 이제 수술하고 가시면 되게 부부싸움 되게 많이 좀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한 6개월, 1년 지나서 보면은 되게 좋다고 이렇게 많이 달라졌다고 막 그런 것이 많이 합니다. 그리고 부천에서 한 분이 오셨는데요. 페니스도 크고 조루도 없으시고 하실 때마다 오르가즘을 느끼세요. 그분은 결혼하시면서부터. 근데 그분은 항상 부부 생활 하시고 나서 이야기를 한답니다. 어디가 좋았고 성감대는 어디였고 뭐 오늘은 좀 얘기를 해줘. 부부간에 하면서도 계속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데 거의 할 때마다 오르가즘을 느끼신답니다. 근데 그분도 사모님이 돈 주셔서 오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링을 꼈거든요. 링을 꼈는데 되게 만족스러우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또 돈 주고 오셨어요. 중간에 하나 더 끼워달라고. 근데 여기는 고정이 잘 되는데 이쪽이 고정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여기는 링이 이렇게 그냥 일자로 펴져 버렸어요. 그래서 되게 불편해 하셔가지고 빼고 또 확대를 하셨는데, 이분한테 내가 느낀 부분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이 분은 평소 때도 오르가즘을 느끼시는 분인데 왜 수술을 할까요? 하러 오셨어요? 그랬더니 변화가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조금 변화,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많은 변화를, 여기 수술적인 변화 아닌 많은 변화를 이렇게 두 분이 하시는 분인데, 이제 수술적 변화도 하러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끊임없이 이게 성생활을 하시는 분을 보셨습니다. 만족스럽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하려면 어떤 요소들이 필요할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환자들이 이제 이야기하시는 거 보면 물론 사랑, 건강 중요하죠.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니까. 그리고 참 막같이 봤지만 조루가 하나 외소가 있으면 참 괴롭습니다. 있는 분들은 참 힘든데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극복을 할 수 있어요. 발기부전은요 실질적으로는 만족도는 떨어지지만 이제 어느 정도 극복이 된 것 같습니다. 현대의학으로. 그렇다면 남는 거 한 가지가 있죠. 오르가즘입니다. 이 오르가즘이 없는 섹스는 뭐랄까 모든 게 다 없는 무감각한 무 같은 그런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오르가즘을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르가즘. 여성의 성기능장애의 대표적인 단어죠. 많은 고민하고 해봐도 참 해결하기 참 어려운 단어 같습니다. 남자하고 여자하고 이렇게 부부 생활을 했어요. 그러면 부부 생활을 했으면 남자가 느끼는 그 오르가즘의 강도하고 여자가 느끼는 오르가즘의 강도하고 어느 쪽이 더 셀까요? 예, 멀티 오르가즘을 느끼시는 분은요, 최고의 파트너가 아닌가 서로 간에 생각이 됩니다. 정말 멀티 오르가즘은 좀 이따 잠깐 나오지만 정말 최고의 축복을 받는 거죠. 근데 제우스하고 헤라하고 논쟁을 했답니다. 남자가 세다, 여자가 세다, 남자가 세다, 여자가 세다 하다가 결론을 못 내렸어요. 그래서 티레시아스한테 이제 질문을 물어보자 하는 결론을 내렸어요. 근데 티레시아스는 원래 남성입니다. 남성인데, 그 산에 오르다가 뱀이 교접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그걸 막대기로 띄어놨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헤라가 굉장히 기분을 상하게 했어요. 그래서 여성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결혼도 하고 애도 낳는데, 그래서 남자도 살아보고 여자도 살아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티레시아스한테 너 남자가 좋지 여자가 좋대 물어봤더니 티레시아스가 전혀 하나도 망설임이 없이 남자가 1이라면 여자가 9다 그랬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부천에 근무할 때였어요. 이분이 기두예요. 정말 이게 조그만 대추할 만한 이런 혹이 있어하고 오셨어요. 그래서는 저는 그분 보고 그 혹디로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선생님 혹디게하고 이렇게 보는데 혹이 너무 단단하게 붙어갖고 뛰기가 참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는 혹디 싫어하냐고 그랬더니 그분께서, 무슨 말이냐고, 이거 보배인데 이걸 왜 뛰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아까쯤에 20cm 이분도 굉장히 강하시고 전부 잘하시는 분인데 오실 수밖에 없냐. 발기부전은 피할 수 없잖아요, 누구한테. 그래서 발기부전 때문에 오셨는데 그분이 어렸을 때 나무에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긁혔답니다. 근데 염증이 계속 생겼는데 염증 치료를 잘 못해가지고요. 기도에 혹이 이만큼 붙어버린 거예요. 혹이 딱 붙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나이가 꽤 있으신데 결혼을 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애인이 12명이래요. 그래서, 한국적 정서에 좀 안 맞잖아요. 근데, 그래서 왜 12명이 됐냐 했더니, 이분은 이제 하다가 헤어지잖아요. 하다가 이제 마음에 안 들면 이제 요즘 청춘하면 헤어지는데, 자기는 헤어지는데 여자분께서 헤어지질 않으셔갖고 12명이 애인이 있다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왜 12명이 됐을까 봤더니 성적 능력이 너무너무 탁월하시고 또 그분께서 한참 이야기하는데 그분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혹시 원장님, 사정하는 거 아세요? 여자들.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나
텍스트북에서만 보고, 그 다음에 옛날 부산대 김현우 교수가 이제 산부인과신데 그분이 강의하실 때 여자가 사정하는 오르가즘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들었지. 나도 내 와이프를 그럴 능력이 없고. 그래서, 이분한테 드리는데, 이분은 이제 섹스를 할 때 항상 침대에다가요, 두꺼운 색의 수건을 여러 장을 깐답니다. 여러 장을 깔고, 왜? 그분은 그 여성하고 섹스를 하면은 80% 정도를 사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그리고 자기는 반드시 손으로 오르가즘을 1차 오르가즘을 시킨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보니까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오르가즘을 한번 비교한 사진입니다. 처음부터 딱 만나가지고요, 삽입해서 오르가즘을 딱 느끼는 시간을 비교했더니요, 남자는 3분이면 사정을 합니다. 오르가즘을 느끼면서. 여자는 근데 오르가즘 느끼는 시간이 13분입니다. 10분의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봤더니요, 손으로 한번 사정을 한다. 아니, 손으로 한번 사정한다는 게 뭐냐면요, 손으로 계속 그 전이를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전이 과정에서 그분은 정확하게 클리토리스, 음핵이라는 거죠. 음핵 모르시는 분 없죠? 그 다음에 G스팟도 있는데, G스팟은 보통 한 여성이 한 20% 정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이해를 완벽하게 하시고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여성분들이 섹스를 하고 나서 침대에 어떤 묻는 거, 이런 거 되게 그런 걸 생각을 하게 되면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릴렉스, 배려를 다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반드시 손으로 한번 오르가즘을 하고, 2번 사정하는 오르가즘까지를 시키시는 분인데, 그분한테 물어봤더니 그분은 한 80% 정도의 여성들이 사정을 한다. 그렇게 판단하길래 우리 교과서도 20% 나왔는데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아까 집에 환자분들이 수술하셨어요, 뭐예요 하지만은 자동차를 만드는 분하고 자동차를 잘 모으는 분하고는 틀린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침에 그 부천이네요. 부천에 계신 그 부부, 그다음에 이분을 통해서 저도 환자분들한테 너무 많이 배웠어요. 아, 이런 거구나. 아, 왜 이런 걸 모르고 살았을까 하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정확한 성 지식이 있는 분이 아니세요. 체험에서 어떻게 섹스를 해야 되는가를 다 체험하고 계신 분이고요. 그걸 다 느끼시는 분이고, 이건 교과서에 있는 건데, 교과서에 있는 걸 실천하시면서 아시는 거예요. 저는 교과서를 읽어도 못하거든요, 실천을. 그리고, 제가, 산부인과 할 때 여성분 한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여성분 한 분이, 선생님 저 좀 이렇게 좀 치료해주세요. 산부인과 다 댕겨봤는데, 부부 생활 하다가 분비물이 너무 많아서 남편이 짜증을 다 버리니까 너무 힘들다고 오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는 몰랐죠. 몰라서, 그런가 보다 하고 진찰을 해보고 다 해도 어떤 방법을 못 찾았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정말 그분이, 사정이 굉장히 쉽게, 사정을 하시는 분 같았는데, 그걸 그 여자분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남편분도 모르고 그래서 정말 멋진 파트너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르가즘에 대해서요, 우리가 많이 알 것 같고 다 알 것 같은데 너무 모른다는. 그래서 정확한 지식을 알게 되면은 거의 여성분들이 오르가즘을 다 느낄 수 있다는 건데, 그걸 몰라서 우리가 못. 이분들은 공부를 쭉 자기들끼리 하고 있다 나중에 저는 끼어서 제일 밑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같이 이제 스터디하고 디스커션을 하면요, 여잔데 자기가 섹스할 때 느낌 이런 걸 다 이야기해줘요. 와이프하고도 안 되는 거 다 해줘요. 이 박혜성 원장이 굉장히 주장하는 게 이겁니다. 기구인데요, 바이브레이터라는 겁니다. 바이브레이터. 그래서 일단 전기를 넣으면 다르륵 떠는 이런 진동인데, 자기가 환자분한테 강력하게 권하고 자기도 써봤더니, 섹스하면서 오르가즘을 못 느끼시는 분들 한 40% 정도는 이걸로 치료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 소품을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이제 여선생은 러브젤 있잖아요, 젤리.
부부 생활하면서 젤리가 적으면 굉장히 그 만족도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거. 젤리하고 이 바이브레이터 사용은 적극 권하고, 그다음에 직접 병원에서 소개해서 판매도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미국 같은 데서는 자유롭게 살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자유롭게 살 수 있어서, 혹시 부부간에 이야기를 하셔갖고 좀 느낌이 적다 그러신다면은 부부간에 가셔서요, 꼭 하나씩 사볼 만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필수품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여성분들은 이제 자기가 오르가즘을 못 느끼면 남편 탓만 할 게 아니거든요. 자기 자신이 개발을 좀 해야 되는데, 자의를 통해서 이런 걸 통해서 얼마든지 오르가즘을 개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중요하게, 이 소품들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남녀가 그러면 오르가즘 차이를 이제 보면요. 남자는 사정이 오르가즘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부부 생활 할 때요, 거의 사정만 할 수 있다면 오르가즘을 다 느낀다고 합니다. 거의 100% 느낍니다. 여성들을 봤더니 우리나라에서 이제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 번도 못 느껴본 분이 3분의 1 정도입니다. 그리고 가끔 느낀다. 3분의 1, 대부분 느낀다. 이 정도 통계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도 뭐 제가 많은 여성을 겪어본 거 아니고 통계니까 그래서 근데 여성들이 되게 이제 오르가즘을 느끼는 나이를 보면 35에서 42 이때가 가장 많이 느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리고 남성은 한 번 느끼지만 여성은 흥분해가지고 띠띠띠띠 오르가즘 어떻게 흥분만 됐다가 뚝 꺼지는 경우. 그다음에 받지만은 한 번, 두 번, 뭐 세 번 느끼는 거 있지만 대개 한 두 번 느끼는 경우. 또 남자와 같이 한 번 느끼고 샥 사그라드는 경우. 여러 가지 패턴이 있지만은 아까 처음에 그 부천 그분께서는요, 이걸 알고 계시는 거 한 번, 두 번. 그래서 절대 이걸 하시는 남성분한테는 여성분이 떠날 수가 없다. 정말 이 능력을 가진 사람이 많지 않은데 이걸 우리가 못하는 게 아니고 안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너무 가소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제 여러 가지 아까 집에 있지만 오르가즘이 큰 핵심인데 조금 있다 보면은요, 오르가즘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한번 시도해볼 만할 수 있는데 그걸 우리가 못하고 있고 간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오르가즘에 있어서 클리토리스, 음액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면요, 캘퍼프 영국에 있는 사람은 오르가즘을 주체라고 있어요. 음액이, 클리토리스가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클리토리스.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이제, 만족스럽게 100세까지 쭉 해나가시려면 이 음액을 너무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음액이 이 오르가즘의 섹스의 대부분이라고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프로이드는 우리 의학계에서는 뭐 전설적인 인물인데 이분도 그 질 오르가즘, 삽입에서 느끼는 오르가즘하고 음액 오르가즘이 있는데 이 음액 오르가즘이 너무 중요하다고 그렇게 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미국에서 지금 여성들이 1인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음액을 알아달라. 남성들이요, 음액을 알아달라. 그리고 사용해달라. 1인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음액이 중요합니다. 이 사진 하나만 봤지만 이것만 아시고 가셔도 정말 행복한 부부 생활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클리토리스에 대해서 이게 2인시를 할 정도로 음액이 참 중요하고, 그냥 우리가 음액은 제1의 성감되어 느꼈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정말 중요한 거구나. 그다음에 손으로 할 수도 있고 아까 처음에 말했던 그 바이브레이터를 이용해서 오르가즘을 정말 강하게 느낄 수 있는데 이 오르가즘에서 있어서 음액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정말 뭐 다시 한번 여기서 인식하시고 하셔서 오늘 이제 하신다 그러면은 음액부터 공략하자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음액이라는 애는요, 처음에 흥분하면 약간 커져요. 그랬다가 흥분이 깊어지고 오르가즘을 느끼게 되면요, 안으로 들어가는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정상적인 우리 성교만으로 클리토리스 자극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교만으로 이 클리토리스를 자극한다는 것이 참 어려워서 요즘에 그 산부인과 가면 음액 포경술이라는 게 있어요. 여성 포경수술. 뭐냐면은 음액이 조금 나올 수 있도록 거기 덮고 있는 피부를 잘라내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남성에서도 치골에다가 이렇게 구슬을 박아서요,
정상적으로 삽입할 때 이 구슬이 클리토리스를 압박해주는 그런 걸로 이제 개발이 됐어요. 근데 어떤 환자분께서요, 보통 이제 여기에 쓰는 구슬이 한 1cm 정도 전후되는 구슬을 여기다 삽입을 하는데, 이분이요, 한 6개월 만에 오셨어요. 더 큰 거 없네요. 그래서, 큰 거 없다. 그랬더니, 인조고환을 보신 모양이에요. 이게, 고환이 없는 분들한테는 인조고환이거든요. 크기가 뭐 20배 정도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그걸 넣어달래요. 그래서, 그 공간이 없어 못 넣는다. 그랬더니, 넣어달라요. 무조건 한번 염증 생길 수 있는데, 그랬더니 염증 생겨도 괜찮다고 넣어달래요. 그래서, 이걸 넣어줬거든요. 넣었는데, 2주 만에 오셨어요. 그랬더니 도대체 너무 커서 피부가 터져버려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좋아도, 과유불급이라고 너무 욕심이 과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말했던 사정하는 오르가즘의 주 요체, G스팟입니다. G스팟은, 학문적으로 보면은 한 20% 정도에서, 지금, 있다고 하는 부분이 있고, 또 G스팟이라는 존재는 없다고 평가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아직은 조금 있다, 없다 하는데, 아까 전에 그 부천 환자분은 자기는 80% 이상을 사정을 시킨다고 그런 거 보면은, 아직도 연구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남성에서 보면은요, 전립선하고 상동기관인데, 우리 그 남성들이 사정하는 정액량의 3분의 2가 전립선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정말 깊은 정도의 오르가즘을 여성이 느끼게 되면은, 사정을 하게 됩니다. 에도 시대의 그 그림인데요. 보면은, 여기 보면은, 찌찌찌찌찌 사정을 하는 걸 볼 수 있고요. 어떤 여성들은, 너무 극치감을 못 이겨서 오줌을 싸지 않는가? 오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채취해서 검사를 했더니 오줌이 아니더라. 뭐냐면 남성의 전립선하고 비슷한 성질이 있더라. 그래서 여성이 사정을 한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죠. 그리고 빈도는 다 하면 좋겠죠. 다 하면 좋은데 한 교과서에서는 한 20% 정도가 한다고 그러고 아까쯤에 그분은 70, 80%가 한다고 그러는데 다 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여간 우리가 G스팟 그 손으로 아까쯤에 그 하시는 부천 선생님은 클리토리스 자극과 손으로 한 4cm만 넣으면 되거든요. 조금 한 마디 반 정도만 손으로 넣으면은 질벽의 상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집중 공략함으로써 여성의 오르가즘을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기두 확대를 하게 되면은요, 정의 포지션에서 그 G스팟의 자극을 좀 주자는 목적으로 한번 해봤는데, 이거 하시고 오르가즘을 느끼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셔서요, 효과적이지 않는가 생각은 하고 있는데 100%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성들은 그럼 아까쯤에 말했지만 사정하면서 오르가즘을 느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40대 중반이 되면, 정액량이 감소합니다. 정액량이 감소해서 이 정액량을 어떻게 하면 늘릴 수 있을까 많은 연구를 했는데 아직 뼈조항 방법이 없고 남성 호르몬의 치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남성 호르몬으로 주사제를 하면은 한 30% 내지 40%에서 정액량이 늘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 다른 뼈조항 방법을 못 찾고 있습니다. 근데 실적으로 정액량으로 해서 우리가 환자들한테 보내보면 효과 없다는 분이 한 반틈 이상입니다. 그렇지만 치료 방법이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남성 호르몬. 그다음에 여성의 이제 성기능 장애는 아까 말했듯이 뭐 여러 개가 있습니다. 성욕, 흥분 이런 것이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오르가즘이 느낀다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되겠죠. 그래서 그 여성의 이제 그 오르가즘을 느끼기 위해서 욕구나 이런 걸 다 증가시키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냐면 뭐 선정적인 책, 비디오 뭐 해서 뭐 침실에 텔레비전 보기 시작한다. 정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로스라는 게 있어요. 에로스가 뭐냐면은 이게 에로스인데 이게 클리토리스에다 딱 부착을 하고요. 음압을 딱 주면은 클리토리스로 가는 그 혈류량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클리토리스에 대한 민감도가 확 올라가게 되죠. 이거 FDA 공인받았어요. 그래서 클리토리스 쪽으로 혈류량을 증가시키는 것이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스트라라는
약이 있는데 이거 음액 주변에다 바르게 되면 그쪽에 혈류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FDA 받았습니다. 그리고 비아그라를 사용을 했어요. 왜냐면은 클리토리스가 남성 페니스하고 똑같은 상동기관이거든요. 그래서 발기를 시키면은 오르가즘이 좀 늘지 않을까 했는데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는데 많은 분에서 효과를 못 봤습니다. 그리고 성욕을 전혀 못 느끼는 분들한테는 남성 호르몬을 여성한테 투여를 합니다. 여성한테 남성 호르몬이 안 나오는 게 아니고요. 여성 호르몬이 남성 호르몬이 돼서 나중 단계에서 여성 호르몬으로 간 거기 때문에 여성도 중간 단계에서 남성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그 남성 호르몬 양이 성욕을 일으키는 근간이 되죠. 그래서 남성 호르몬제를 사용을 했더니 성욕이 올라가는 것을 확인했어요. 근데 용량을 많이 쓰면 털이 나고 남성화되죠. 그래서 소량을 씁니다. 갱년기에서 리비알이라는 약이 있는데 갱년기 치료제로 쓰게 되는데 성욕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은 약간 남성화 경향이 있는 리비알을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이 건조하게 되시면은 통증이 있게 되고 뭐 오르가즘을 느끼는 절대적인 적이죠. 그래서 아까 전에 말했지만 소품 중에서 가장 꼭 머리맡에 꼭 있어야 되는 거, 항상 있어야 되는 거, 러브젤입니다. 그리고 오르가즘 장애를 이제 치료하는 산부인과적인 치료로서 이 골반 저근인데 여기에 다 질이 통과하게 되죠. 이 골반 저근이 남성도 마찬가지고 여성도 마찬가지고 강화시켜주면 오르가즘이 많이 향상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케겔 운동이라는 거 여성분들은 다 아시죠? 간단하죠. 항상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버스 타려고 서 있다가도 엉덩이를 쭉 빨아가지고 한 20초 정도 쭉 때려당에다가 넣으시고 쭉 들어다 놓으시고 하면은 골반 저근이 많이 강화됩니다. 이 근육이 강화되면은 그 앞에 있는 요실금 좋아지고요. 그다음에 성욕 오르가즘이 많이 상승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질콘이라는 것은 이것을 집에 계실 때 해야겠습니다. 집에 계실 때 이 질콘을 젤 안에다 넣고요. 걸어다닙니다. 그럼 무게에 의해서 안 빠지겠잖아요. 안 빠지도록 꽉 지리කු를 조여주는 그런 방법인데 정말 효과적인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어디선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오 피드백이라 해서 이 봉을 갖다가 전기를 통하게 한다. 우리 물리치료 받으면 찌릿찌릿하면서 근육이 탁탁탁 뛰죠. 이런 전기적인 자극을 질에다 넣고요. 계속 자극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골반 저근이 굉장히 향상이 되죠. 또 더 안 되면 요즘에 이쁜 수술을 해갖고 근육을 확실히 수술적인 방법으로 줄여주는 이런 방법 등이 있겠습니다. 예, 오늘 이제 오르가즘이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충 이제 이야기가 됐고요. 마지막에 아까 처음에 부천 환자분에서 마찬가지로 성생활의 변화가 참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똑같은 것을 계속 반복하는 것보다는 조금씩 변화를 주는 겁니다. 여행도 한 가지 방법이 되겠고요. 저 환자분이 알려주신 모가라는 게 있습니다. 옛날 모텔 가이드라는 건데요. 이쁘게 모텔을 차려놓고 번갈아 가면서 여기 가서 분위기를 바꿔가면서 이렇게 한 번씩 섹스를 하는 건데 거기에 모텔 가이드라는 데가 들어가면은 좋은 모텔들이 다 이게 나와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도 와이프한테 이거 가자고 내가 통사정을 했는데 한 번도 못 갔습니다. 근데 한번 가셔서 분위기 좋은 데서 비디오도 보면서 좀 즐기고 오는 거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부평 환자분께서요. 대화도 하지만은 링 확대 이렇게 했다는 것은 이게 그분이 확대를 바라는 건 아니고요. 어떤 변화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가 굉장히 생활에 리듬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우리 거시기로 와서 성기능을 이제 유지해야 되잖아요. 아까 전에 봤지만은 약도 쓰고 수술도 받고 하지만은 치료할 수 있지만은 자기가 본래 가진 생체적인 능력을 가지고 섹스하는 것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최대한 대로 끌 수 있는 데까지 끌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운동이 정말 중요하죠. 하루에 3.2kg만 걸으면 발기장애가 반으로 줄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운동이 정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정력 제품이 있는데
정액 제품은 전부 콜레스테롤로 돼 있어요. 콜레스테롤이 뭐냐면 우리 남성 호르몬을 만드는 원료거든요. 그래서 옛날 우리들이 못 먹고 살 때는 이걸 먹으면 정력이 확 올라갔겠지만 지금 콜레스테롤이 너무 많아서 탈입니다. 전부. 그래서 이게 동맥, 우리 꽃으로 가는 혈관들을 다 막아버려요. 그래서 정력식품이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육류 소비랄지요. 그다음에 참 중요한 거죠. 뭐 정신적인 자세, 우울증이랄지 울분, 적개심화 이런 생활을 가지고 생활하신 분은 정상적으로 성생활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항상 마음의 평화를 얻는 게 좋겠고요. 그다음에 규칙적으로 성생활을 꾸준하게 보통 보시면 60대라고 그러면 뭐 한 달에 한 두세 번 꾸준하게, 그다음에 70대라면 두 번, 세 번, 50대라면 한 네 번, 다섯 번 이렇게 딱 그냥 의무적으로 정해놓고 나서도 꾸준하게 생활을 하는 게 좋겠고, 부부간의 어떤 그런 그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면이 잠 안 자는 사람들 발기 잘 안 됩니다. 잠잘 때 아까쯤에 한 밤중에 그 새벽 발기 되듯이 저녁에 한 세 번, 네 번 이렇게 발기가 되는데 그때 꼬치에 산소를 공급해줘서 꼬치가 건강해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수면도 참 중요하겠고요. 아까 봤지만은 그 발기부전 약 먹고 계신 분 있잖아요. 고혈압, 당뇨, 폐결, 기타 약들에 그것들이 발기부전을 일으키는 확률이 25%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방적으로 불필요하게 약을 먹는다는 건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기적인 신체 검사가 필요하냐 그러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고혈압, 당뇨 같은 이런 혈관성 질환들이 혈관성 질환들이 굉장히 진행이 돼야만 발기부전이 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고 또 왔다 하더라도 잘 조절함으로써 발기부전이랄지 성적 감소를 많이 줄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